자, 여러분, 요즘 생성형 AI 때문에 교육 현장에 정말 떠들썩하죠? 이게 좋든 싫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 그래서 학습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바로 그 새로운 전략,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이에요. 이 생성형 AI가 과연 우리 공부를 도와줄 최고의 친구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손쉽게 베낄 수 있는 최강의 부정행위 도구가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AI를 둘러싼 시선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한쪽에선 와, 이제 모든 학생이 개인 과외 선생님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고 기대를 하죠.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선 이러다가 다들 공부는 안 하고 베끼기만 해서 학문적인 기본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합니다. 바로 이 딜레마,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AI 혁명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좀 명쾌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AI가 캠퍼스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여기서 생기는 기회와 위기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할 새로운 전략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학습의 미래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AI가 캠퍼스를 장악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하면 뭔가 먼 미래 얘기 같았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챗GPT 같은 거 학생들이 과제할 때 쓰는 건 그냥 기본이고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기술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같이 따라오죠.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AI라는 양날의 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인점부터 볼까요? 기회. 코넬 대학교 보고서를 보니까 이 AI의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딱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해줄 수도 있고요.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파트너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코딩이나 개요 짜는 것처럼 좀 귀찮은 작업들은 AI가 대신해주니까 학생들은 더 중요하고 깊이 있는 생각에 집중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무시할 수 없는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AI가 진짜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환각현상, 이거 심각하고요. 또 기존 데이터에 있던 편견을 그대로 배워서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정말 제일 큰 걱정은 이거예요.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하는 과정은 싹 건너뛰고 결과만 낼름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힘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회와 위기 앞에서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 이야기는 한결같아요. 무작정 쓰지 마 하고 막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이 새로운 현실에 발맞춰서 AI를 똑똑하게 쓸 수 있는 새로운 규칙, 일종의 플레이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넬 대학교에서 아주 명쾌한 3단계 정책을 내놨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글쓰기나 코딩처럼 아주 기본적인 걸 배울 때는 AI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기초는 자기 힘으로 다져야 하니까요. 두 번째, AI를 참고 자료로 쓰는 건 괜찮아요. 허용은 하되 대신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학생이 지고 출처를 꼭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히려 AI 사용을 권장하는 단계예요. 더 높은 수준의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어때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야, 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계산기.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릴 때 구구단이랑 덧셈 뺄셈은 무조건 손으로 직접 배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막 복잡한 공학 계산할 때는 당연히 계산기 쓰죠? AI도 똑같다는 거예요. 핵심 기초는 내 머리로, 내 손으로 익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땐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쓰자는 겁니다.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비유죠. 자, 이렇게 교실에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규칙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AI가 쓴 글, AI가 만든 결과물, 이거 대체 누구 걸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규칙을 넘어서 학문적 진실성이라는 아주 깊은 곳을 건드리는 윤리 문제입니다. 결국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만약 AI가 내 논문을 거의 다 써줬다? 그럼 저자는 누구죠? 나인가요?
아니면 AI인가요? 과연 기계가 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놀랍게도 생성형 AI가 나오기 한참 전인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대학에서 제일 많았던 연구 부정행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저자 이름 부당하게 넣고 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저자냐 하는 문제는 AI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이 복잡한 논란에 대해서 세계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같은 아주 권위 있는 기관들이 딱 선을 그었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저자는 오직 인간만 될 수 있다. 끝. 하지만 저자는 인간뿐이라는 이 대원칙에 아닌데요? 하고 정면으로 도전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인공 발명가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다부스라는 AI 시스템이 스스로 발명을 해냈다고 주장하면서 발명가 이름에 AI 이름을 딱 올려서 전 세계에 특허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와, 정말 나라마다 판결이 다 달랐어요. 우리나라, 미국, 유럽에선 안 돼! 하고 다 기각했는데 호주에서는 또 처음엔 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뒤집혔습니다. 독일처럼 발명가는 인간인데 AI가 도왔다고 써줄게 하는 절충안을 낸 곳도 있고요. 한마디로 AI의 저자 자격을 놓고 전 세계가 아직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바티칸이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하나 제시합니다. 뭐냐면 AI는 결국 도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도구는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어떻게 쓸지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는 기계가 아니라 언제나 그걸 만들고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 모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돌아온다면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을 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 AI라는 기술은 우리한테 교육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의 역할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냥 지식만 달달 외우게 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건 AI가 더 잘하니까요. 대신 AI가 대답 못하는 질문, 더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던지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또 수업 시작할 때 우리 수업에선 AI 이렇게 씁니다 하고 규칙을 명확히 알려주고 AI의 단점이나 위험성도 솔직하게 가르쳐야죠. 한마디로 책임감 있는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AI를 무서워해서 무작정 막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교육의 본질은 지키면서 이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우리 교육 시스템 안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가 점점 더 똑똑해져서 인간이 하던 웬만한 지적인 일들을 다 해내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그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의 지능을 진짜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게 AI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